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윤시원의 공포라디오의 윤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펜토마치 마왕입니다. 안녕하세요. 펜토마치의 대포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또 4주차 생존 공포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잼이면 저도 빠질 수도 있는 거라서 굉장히 위태위태한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시방석이에요 사실은. 오늘의 레전드, 과연 리액션의 왕은 누구인가? 형님 하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리액션 왕. 리액션이라도 열심히 해야 제가 여기서 또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공포라디오 사연자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볼 건데, 사실상 이거 한 가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귀신 이야기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현실 공포가 무섭습니까? 와, 저 같은 경우는 귀신 이야기가 조금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왜냐면은 이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귀신 이야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공이 많이 없기도 하고 따라가기에 좀 급급하다 보니까 그 무지에서 오는 공포, 그런 것이 좀 더 있네요. 어떻습니까? 저는 현실 공포가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상 다 무섭긴 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거는 아무래도 사연자가 없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포라디오 사연 꼭 신청해 주세요. 어떠한 사연이든 받고 있습니다. 부탁해요. 자, 첫 번째 사연자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뾰롱.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주실 사연은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죠? 이번 이야기는 이제 불청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재밌는 사실은 불청객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좋아요. 우리 지강님. 그럼 그 불청객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들어볼 건데, 네, 그러면은 이야기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이번 주에 저의 이야기는 불청객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가 이 공간에서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존재들한테는 오히려 제가 침입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시 공간에 대한 그런 본인 스스로의 기준이나 개념 같은 게 있으신가요? 시공간? 네네. 저는 뭐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는 3차원 공간에 한 차원의 시간이 합쳐져서 이제 4차원으로 시공간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스페이스 타임. 저는 시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믿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게 시간이다. 개념이. 네, 그래서 전 시공간이라는 걸 살짝 믿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믿는 부분이 있어요. 백조제프처나 뭐 이런 타임머신이 있지 않을까? 나중에 미래에 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인식을 할 때 하나의 책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은 일종의 그 책 안에 쓰여 있는 스토리이고 공간은 그 한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흐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 때 한 장 한 장 그림이 쌓여서 역동적인 장면이 재생이 되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하나의 공간이 무언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공간에 가면 제가 이레귤러가 돼버리는 거죠. 이 이야기는 아마 제가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짧게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저희 부모님이 이사를 하셔서 새로운 집에 들어간 상황이었고 저는 그 집에 한동안 간 적이 없었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 집에 가서 낮잠을 자는 날이었어요. 제가 안방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안방이라는 공간이 와장창 깨지면서 무너지고 다시 재조립이 되면서 전혀 새로운 공간이 나타났어요.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냐면 특별한 가구는 없는데 커다란 6자짜리 체리색 오래된 장롱이 있고
그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앉아 계시고 저는 그 아주머니 맞은편에 앉아서 서로 마주보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분께서 저한테 호통을 치시면서 이곳이 어떤 공간인데 네가 들어왔느냐, 당장 나가라, 그렇게 저에게 역정을 내셨고, 화를 받으니까 저도 화가 나서 이곳은 나의 어머니의 집이다, 내가 나갈 게 아니라 당신이 나가라 하면서 저희는 싸웠고, 갑자기 그 이후에 공간이 확 밀리면서 제가 그 공간을 나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작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서 처음에는 딱히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창 시원님 방송 보면서 이런 일이 있구나, 당직기란 것도 있구나 하고 새로운 걸 알아갈 때라서 오, 재밌다, 정말 신기하다 이랬었는데 희한하게 제가 있는 공간과 그쪽이 있는 공간의 시간대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 들어간 사람이고 그쪽은 그 공간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의 주인은 아직까지는 그쪽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쪽에 간섭을 할 수 없지만 그쪽은 저의 이제 공간에 간섭을 해서 문이 저절로 닫힌다든지 아니면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물건이 없어진다든지 제 공간에 대한 침해? 간섭 같은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집에 그 당시에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창고가 있었어요. 저는 거기를 사용을 하지 못하지만 큰 컨테이너 2개가 있었는데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봤는데 그 컨테이너에 한 2살? 3살 정도 되는 아이 손자국이 바닥에서부터 천장 꼭대기까지 수직으로 손자국이 이렇게 쫙 나 있는 거예요. 일반 손자국이라고 했으면은 그게 금방 지워졌어야 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자국이 하나, 둘 늘어있더라고요. 이건 뭐지? 하고 있었는데 보통 외국에 있는 집은 한국처럼 현관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리문으로 돼서 옆으로 미는 문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창이 되는데 3살 정도 되는 키 정도의 높이에 어린아이 손자국이 다닥다닥 찍혀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집주인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은 벌써 10살, 15살 이렇게 제법 큰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작은 아이 또래가 없었어요. 재밌는 건 손자국은 안에 이렇게 찍혀 있었더라고요. 집에 아직까지 내가 완전한 주인이 되지는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조금씩 가위도 한 번씩 2번씩 눌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갈비뼈 쪽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 부러진 쪽의 반대편이 이거 조만간 뼈가 부러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갑자기 집에 있다가 뼈가 똑 하고 부러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오, 내가 이 안에서 정말 환영받지를 못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최근에 며칠 전에. 이사 온 집도 그 전 집도 사실상 오래된 집들이에요. 여기 살다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집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도 30년에서 40년 정도 전에 지어진 집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이사 첫날 잠을 자는데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손을 당기는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또 이 집에 원래 있던 어떤 영가들이나 이런 애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호기심에 건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야지 하고 계속 무시하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너무 팔을 3개 잡아당기다 보니까 어깨가 아픈 거예요. 이러다가 잘못하다가는 어깨에 탈골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머리맡에서 갑자기 어린아이 목소리로 저 발을 잡아, 그녀를 잡아, get he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갑자기 다리 쪽을 누군가가 잡는 손길이 느껴졌어요.
제 머리맡에 양쪽 팔을 하나씩 잡고 있었고 밑에 다리 쪽에 또 누군가 다리를 잡고 있었죠. 그 상태에서 처음에는 어떡하지? 하고 살짝 고민을 했다가 이게 너무 잡아당기는 힘이 세시니까 아파서 일어나야겠다 하고 물음을 치는데 머리맡에서 소곤거리면서 더 강하게 잡아, 더 강하게 잡아 껴르르 하고 웃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 온몸에 힘을 강하게 줘서 그 상황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이렇게 부닥거리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잠이 들었는데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이번에는 방문에서부터 어떤 남자가 스르르르 들어와서 침대 위에 올라타더라고요. 제 몸에 올라타서 두 다리로 어깨를 꾹 누른 상태에서 저를 지근지근 밟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귀찮아서 한 번 이렇게 털고 다시 잠이 들라고 했어요. 또 다시 다가와서 또 올라타서 또 어깨를 누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당하겠구나. 두 번째 가위가 풀리자마자 있는 힘껏 발로 걷어차려고 했는데 가위가 풀리자마자 남자가 도망을 갔어요. 세 번째가 되는 순간 내가 이번에는 기필코 때리고 만다 해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올라타는 순간 가위가 눌리기 전에 바로 몸을 움직여서 팔을 휘둘렀는데 놓치고 말았어요. 마지막이다. 네 번째는 더 이상 안 당하리라 마음을 먹고 정말 벼르고 있다가 제 몸에 딱 올라타려는 순간 다리로 있는 힘껏 바둥거리면서 걷어차면서 싸움에서 얼추 이기고 잠에서 깨어나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기운을 굉장히 많이 썼는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발이 너무 저리고 온몸에 기운이 빠져서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겠어. 너무 힘들어. 이럴 정도로 기운이 정말 쪽 빠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일은 없는데 그 이후로 느낀 점은 제가 누군가에게 불청객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귀신들 입장에서는 저는 불청객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바꿔서 생각하면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거기에 누가 먼저 있었냐라고 치면 네, 그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되게 진행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을 던져주시는 제가요? 너무 좋아요. 저는 만약에 똑같은 입장이면은 그냥 주객전도라고 하죠. 네, 어떻게 해서 쑥을 태우든 뭐 오곡을 뿌리든 소금을 뿌리든 일단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볼 것 같아요. 맞죠.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굴러온 돌 입장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박힌 돌을 빼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이 주인인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신의 공간과 인의 공간이 공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귀신들이 인간을 건드렸다는 거는 그 신의 공간에서 이탈한 영가들이 건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디까지나 우리는 불청객이 아니라는 거죠. 걔네가 신의 공간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인의 세계에서 저희한테 피해를 주는 거지 우리가 귀신한테 피해를 준 건 없거든요. 그럼 반대로 그 지광님이 뭔가 특수한 능력이 있어서 네네. 그 공간으로 갔다고 치면 그러면은 네. 지광님이 인의 세계를 이탈하신 거죠. 그럴 땐 비교줘야죠. 네. 네네네. 일단 여기 맵에서 이 서버에서는 우리가 주인이다. 맞죠. 다른 서버는 모르겠고. 네네네. 그래서 뭐 양쪽 좀 아무쪼록 원활한 협의가 좀 됐으면 좋겠고, 네네. 월세 같이 낼 거 아니면 나가라고 한번 그러세요.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상. 맞죠. 여기서 이제 돈은 내가 다 내고 있는데, 갑자기 뭐 자기가 주인이다, 나가라 그러면 얼마나 꼴 받겠어요. 뿜빠이 해야죠. 뿜빠이 해야죠. 심령적으로 또 들어가면 이런 게 좀 골 때려요. 맞죠. 그렇죠. 귀신과 사람이 공존하는 한 공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원이 뒤틀린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같이 더불어 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맞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너무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선에서 뭐 지금 손을 당겨서 어깨가 탈골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고통을 받으시는데 대포 형님한테 말씀하시면 공짜로 가십니다. 네덜란드
어디시죠?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 뉴질랜드. 아, 뉴질랜드요? 뉴질랜드. 바로 보시면 예, 맛있는 해산물은 제가 잔뜩 제공을 해드릴 수 있어요. 아, 네. 산지 직송으로. 아, 그럼 바로 배 끊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제 여건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곧 생길 거예요. 여건이 나와서 네네. 예, 잉크가 좀 많이 마르면 걸릴 요즘 것 같긴 한데. 프린트라서요. 말라서 나와요. 아, 네. 그렇군요. 아, 지금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게 증거로 남네요. 네네네네. 확실하죠. 구두 계약 확인. 네, 그 네. 계약 확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뉴질랜드 가보셨나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습니까? 네. 좋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지강이 이렇게 또 그 제보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힘드시면 연락 주세요. 저 생각보다 그렇게 막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상. 아, 이렇게 재밌는 사연 풀거리가 생겼구나. 그런 점으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정말 다행이네요. 대표 형님도 다행이네요. 아유, 지강님 감사합니다. 아, 뉴질랜드까지 날아갈 뻔했네요. 진짜 보내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지강님의 이번 주 사연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네이버 카페 윤시원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직접 사연을 제보하시는 곳이 있고요. 밑에 하단에 메일로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읽어주기 위한 사연이라면은 읽어주세요라고 적어주시고 라이브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면 라이브로 이렇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